네, 안녕하세요. 조 교수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이 현대차는 8% 급등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차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어떤 호재가 나왔다 갑자기 뭐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갑자기 생겼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저도 살다 코스피가 거의 18% 급등하는 이런 이례적인 일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제 덩달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상승폭과 현대차의 상승폭을 비교해 봤을 때는 현대차가 결코 강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장 막 오를 때도 물론 저도 너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바닥 나왔습니다. 막 이런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순간 분위기에 우리가 심취하면 안 돼요. 심취하면 안 되고 차라리 여기에서 우리가 눌릴 때 어차피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저항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 저항대에 맞게 되면은 또 눌림이 나오니까 눌림이 나올 때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대로 또 밀렸어요.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야간 선물이 여러분들 5% 밀린 거면 이건 폭락입니다. 폭락.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우리가 내일장의 현대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다시 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락이 나올 거예요. 장 초반에. 그러면 이 하락이 나올 때 제대로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쌍바닥 패턴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제 매수만큼 중요한 게 올라왔을 때 얼마에 매도하느냐. 일단 지금 뭐 비중이 커지신 분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 본전까지 올까? 아니면 좀 더 오를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마에 좀 매도를 해야 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정말 이따가 정말 자세하게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시장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바닥은 잡혔다. 특히 이 시간대도 저는 중요하다. 그냥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 시점이죠. 반등이 나온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정확하게 7월 31일 마지막 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8월 달에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물량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다. 자, 제가 이 지수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사실 뭐 현대차의 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 차트나 뭐 현대차 차트나 그죠? 거의 비슷하죠. 자, 지금 물론 현대차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되진 못했지만 자, 시장을 봤을 때 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면서 결국에는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도 보면은 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추가 상승이 안 나왔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돼요. 거래 대금도 같이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주가만 돌파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고점을 찍고 빠졌던 건데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많은 조정이 나왔죠.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 7월 말에 다가오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일단 투매를 한번 받고 그 투매 이후에 이 세 개의 음봉을 모두 메워주는 장악형 캔들이 한 번에 나와줬다. 한 번에. 자, 이 뜻은 뭐냐면 마지막 손절매, 마지막 투매를 다 받았습니다. 강제 청산을 만들고 그리고 반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날이었을 거예요. 요 날. 자, 요 날 수요일 날 제가 선물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면은 이때 제가 장을 보면서, 뭐지?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급락이 확 나왔다가 아래 꼬리 확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몇 초도 안 걸렸어요. 이게 선물 시장에서 변곡점이 나올 때 자주 발생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스퀴즈라고 합니다. 스퀴즈.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계속 빠지니까 담보 비율을 못 맞추고 강제 청산이 당하면서 확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롱 포지션 잡고 있던 물량들 다 털리고 나서 이 가격을 지켜주고 그리고 반등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까지 안 빠지고 쭉 갔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요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바닥은 나왔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현대차를 봤을 때 왜 빠졌어요, 현대차? 근데 현대차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악재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지금 로봇 공장 관련해서도 실사 완료했습니다. 연내 부지 확정입니다. 연내. 그러면은 기대감이 살아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반도체와 로봇의 차이점. 물론 반도체 세죠. 이번에 실적 다 잘 나왔잖아요. 센데, 근데 요번에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센 만큼 기대도 높아져요. 기대도 높아지는데 점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로봇은요, 이게 기대감이란 게 숫자로 안 나와요. 숫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 처음 만나는 친구니까. 그래서 저는 로봇이 진짜 나중에, 반도체만큼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 광기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광기. 얘도 옛날에 2차 전지를 생각나거든요. 저는 2차 전지가 더 생각나거든요. 에코프로를 잠깐 보면요. 자, 에코프로도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승 랠리가 있었잖아요. 뭐 한 2만 원에서 30만 원을 갔는데 2만 원에서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미래? 그러니까 꿈이 많았습니다. 꿈. 물론 지금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은 맞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제 양극재인데 중국이 저가 정책을 내니까 또 이제 어려워지면서 결국 실적이 어려워지면서 빠진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생산하기 전까지는 뭐야? 기대감이 어마무시해. 왜? 우리가 가늠이 안 되니까. 가늠이. 그래서 결국 숫자가 나오면서 빠지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면서. 현대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저는 숫자도 동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중국에서 뭐 로봇 어떻게 하면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을 먹을 시기, 그 시기만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멀리까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진짜 바닥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내일장 혹은 이번 주에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올라왔어요.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도는 또 어떻게 해야 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바닥이 잡히면서 들어왔던 수급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3거래일 동안 누구만 샀냐면 외인만 샀습니다. 외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시장에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들어왔지만 외인들이 환율 때문에 또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채워야 돼요. 얘네들도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을 채워야 돼요. 비중을. 그래서 외인들의 어떤 이 수급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 야간 선물 때문에 야간 선물 많이 빠졌으니까 현대차가 빠진다고 하면은 누가 가장 손해 봐요? 자, 제가 3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물량 7월 28일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자, 3일 동안 누가 많이 샀냐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B 모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수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럼 얘들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밀렸을 때 이들도 어쨌든 손실 보기가 싫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간이 어딜까? 여러분들. 자신들 평단가를 보겠죠. 평단가보다 밀리면은 결국 얘네들도 손실이 커지니까 여기서는 사실 매도하기 어려워요. 더 매도하잖아요. 이 많은 물량을 매도하잖아요.
이거 진짜 막 10%, 20%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다렸다가 평단가 밑에서 잡는 걸 확인하면 돼요. 잡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 잡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 이제 금요일 날도 봐도 거래량이 없을 때 상승이 나온다. 항상 매도가 나오다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시점이 나왔을 때 당연히 선물 시장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래원을 보는 거죠. 거래원을 통해서 세력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을 하는 거다. 그냥 차트가 뭐 이런 그림이네 이게 아니라 안 들어오면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빠집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수급을 보고 이 선물 시황도 같이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올라올 때는 사실 이제 뭐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해 가면서 가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을 될 거예요. 이게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게 멘탈이 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오면은 대응을 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20%가 더 오를지 50%가 더 오를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장중에 돌파하는 수급. 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자 여기도 저항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근데 이거 무시하는 대량 거래가 나오니까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항이 와도. 그래서 홀딩 하다가 이 매수의 힘이 빠질 때 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예, 그래서 현대차만큼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매일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또 기록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만 제가 우리 현대차 만약 내일장 뭐 매수 타점이 나왔다 혹은 추후에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깐만요. 여기다가 좀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010-7908-3845입니다. 여기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차니까 현대 자 현대라고 딱 두 글자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타점들 제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 저에게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에다가 조교수 화이팅,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월 달에 강한 반등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과 같은 어떤 불장 이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있을 거다. 근데 8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 향연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지금 구르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하는 게, 미리 잡고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해서 다들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이 지금 잡혀 있는지, 그걸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다들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자,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